오늘은 이쪽으로 쭉 섰는데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뒤에 더 많으시네. 통과하겠습니다. 네네. 앞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그렇지요. 한참 더울 때면 100m도 넘던 줄인데요. 냉면 한 그릇 만나시자고 이렇게 오랜 동안 줄을 서 계신 분들 보면은 경탄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냉면을 좋아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정감이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초고속지대에 이만큼 한가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여기 자주 와요? 네. 근데 이 양산이 요즘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음식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예. 대구는 특히 더운 집안인데. 예. 부자간에 이렇게 냉면을 잡수러 오신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몇 분 기다리셨어요? 한 50분 기다리십니다. 어휴. 일찍 온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줄이 좀 한금 서갈 때. 줄은 좀 서야 되는데 대구 사람 습성상 좀 잘 안 서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죠. 대구 사람이 좀 급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번 서볼만 하다. 네. 대구 사나이도 기다리게 만든 그 냉면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한참 있어야 돼. 이 정도 타이지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시원하고 첫 맛이 어떤지. 쭉쭉 달려오는 면발은 입안 가득 넣어야 더 맛있다죠. 아까 어떤 분이 저기서 서서 잡수는 걸 봤어요.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 보기만 해도 저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자리가 적으니까 또 뒤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계시니까 서서 예. 50분 기다려 10분 맛봅니다. 그래도 돌아서면 또 은근히 생각나니 이쯤 되면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 냉면이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엉터리입니다. 이미 순조도 때 냉면이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팔렸고 궁궐에서 냉면을 사다 먹을 정도로 냉면이 널리 퍼졌다. 그 사실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조선 후기의 문집 이마필기에 나오는 순조의 일화는 꽤 엉뚱합니다. 정조의 아들로 11살에 임금이 된 순조는 신하들과 달구경을 하다 궁 밖으로 냉면을 사다 먹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상업을 전시하던 조선에서 냉면을 파는 가게가 그것도 서울에 있었다니 사실일까요? 이게 산출물이 조금 많아지고 사회 체제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조, 정조 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반상의 구별, 양반하고 일반 상민들과 그 하층민들 사이에 구분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미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약해지면서 근대화가 싹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뒤에는 궁궐에 그릇을 팔던 상민도 일기를 쓰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냉면 한 그릇이 한 냥, 이때 꽁 한 마리가 5냥이었다니 그리 비싸진 않네요. 구한말
급성장하던 보부상이나 상인들을 위한 외식 메뉴로 냉면이 선택된 것입니다. 지붕 밑에 달려있는 면발처럼 긴 걸개가 냉면집이라는 표시인데요. 면, 사리를 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왕들 중에서도 고종이 특히 냉면을 좋아했다는데요. 고종이 좋아했다는 대동치미 냉면이 마지막 상궁 김명길 씨의 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냉면 국물은 육수를 전혀 쓰지 않고 배를 많이 넣은 동치미 국물만 썼고요. 수육, 달걀 지단 외에도 배를 고명으로 듬뿍 올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수라에도 메밀면만큼은 직접 만들지 않고 대한문 밖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메밀면이 이미 상품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시름하던 고종의 타는 속내를 시원한 배동치미 냉면 한 그릇이 달래 주었겠죠. 평양냉면이라 하는 것은 사시를, 그러니까 사계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다 공통으로 식용한다. 대규모로 1920년대 말 평양엔 냉면집 40개가 성업 중이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냉면만 1년에 500억 이상 팔렸다니 대단하지요. 그때의 평양이 궁금해집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세 분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2층이 넓습니다. 방수영 씨는 당시 평양냉면집에 대해 꽤 자세히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요. 꼬마 쪽부터 외할아버지의 냉면집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여기 2번 테이블 빨리 치워주세요. 외할아버지가 40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100년이 훨씬 넘었죠. 현재 막내 아들까지 4대가 냉면집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대동강이니까 대동강 상류. 예, 능라도 상류에. 여기 냉면 가게는 그럼 옥류백에서 어느 쯤이었어요? 가게는 조금 내려와가지고 요즘 이쯤에 방 사장님은 틈나는 대로 막내에게 평양의 냉면집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객석은 아래층이나 2층이나 같다고 봐요. 냉면 가격이 어느 정도 했어요? 냉면 가격은 전차가 10전 할 때, 전차 승차 요금이 10전일 때에 냉면 값은 15전. 그러니까 요새 이게 번화가였네? 그럼 변화가일 뿐만 아니라 시내에 아주 제일 중심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직경 1m 정도 되는 독에다가 물을 거의 가득 채우고 그래가지고 숙성되는 것이 동치미라. 그 사이다 맛이 나는 쨍하는 그런 동치미인데 목이 그럼 그 다 합쳐서 몇 개나 묻혔던 것 같아요. 독이 다 합해서 한 100개는 100개? 되지. 100개는 된다고 봐야지. 평양에서 이렇게 큰 냉면집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분 공장이 있었답니다. 아주 싼 메밀을 공장에서 쉽게 가루를 내주니 면을 뽑기가 수월했겠지요. 남쪽에서는 우선 그 선인들의 기호가
냉면 육수로서 고기 삶은 육수를 더 좋아하게 되고 또 동치미를 만들 시설이 어마어마한 그 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이유하고 그 두 가지가 이쪽에서 겨울보다는 남쪽에서는 여름에 냉면이 많이 팔린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평양은 겨울에 냉면집이 잘 됐지만 남쪽은 여름에 냉면집이 잘 됐답니다. 사태고기하고 이렇게 가. 추운 겨울 덜덜 떨면서 먹는 쨍한 냉면 맛은 북쪽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미각이었던 거죠. 제육도 한 개. 국물도 육수로 바뀌고 면발도 남쪽 입맛에 맞춰 메밀 양을 줄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겨울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생존 전략이랍니다. 요게 어묵입니다. 어묵은 요 보시다시피 가에 요 가운데 우리 왜 돼지고기 삼겹살에 기름 있죠? 그거 같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게 아주 기름이 아니고 이게 삶으면 오돌오돌하니 심줄 같은 그런 기름. 이게 양지. 이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요게 조금 뻣뻣해. 그러니까 얇게. 이제 자식들에게 평양 음식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만 처음엔 고생을 좀 했더랍니다. 우리 충청도서는 좀 이렇게 음식이 담백하고 저 그랬는데 그래 김치찌개를 하는데 이제 찌개 해가지고 하면 막 기름도 이렇게 막 벌겋게 이렇게 기름도 찌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막 밥을 말고 비비고 뭐 이래가지고 쓰는 거야. 와, 또 저희 저기 시댁에서는 어른들하고 전부 한밥상에 잡사요. 따로 뭐 이렇게 어른들 따로 이렇게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먹으면 왜 너는 못 먹느냐고 자꾸 또 어른들이 그러시네요. 아이고 이거 참말로 큰일 난 거야. 못 먹겠는데. 양파를 좋아하시니까 양파를 좀 섞어서 깔고. 주로 나물을 먹던 충청도 세댁에게 맵기 기름진 음식이 힘들었던 거죠. 냉면과 잘 어울리는 어복쟁반도 소고기가 주재료입니다. 고루고루 다 이거 먹지. 안 돼 있어. 그런데 평양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넣을까? 네. 다. 갈비탕이라든가 불고기라든가 그게 전부 평양에서 자생된 그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귀했다면은 불고기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그 있을 수가 없었죠. 그 고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흔하지 않았겠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당시 평안도에는 다른 곳에 비해 소고기가 많았답니다. 소고기 무친 것과 야채를 푸짐히 올리고 보글보글 끓여가며 먹는 것이 어복쟁반입니다.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냉면을 먹든지 냉면면을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고모 보는 그때 같이 할 일 없는데 뭐 내가. 좀 따와야지. 그런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일소를 함부로 못 잡게 금지법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평양에는 소고기가 많았을까요? 일제가 소를 한반도에서 많이 키우게끔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 가격이 많이 쌌습니다. 1930년대 물가 자료 보면 소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일제가 수탈을 위해 먹는 소를 키우도록 하면서 일소 대신 먹는 소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요.
특히 평양우가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던지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평양에서 나오는 소가 가장 맛있다고 해서 평양으로 만들어 놓은 불고기도 맛있고요, 곰탕도 맛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냉면 육수도 맛있는 거고, 그래서 평양냉면은 맛있다라는 게 신화가 만들어지죠. 이 신화를 파고든 것이 바로 일본의 화학조미료 회사인 아지노모토입니다. 냉면집을 주요 타깃으로 영업을 하는데요. 소고기의 감칠맛을 쉽게 낼 수 있다는 화학조미료의 매력은 전국 냉면집에 아지노모토를 전파하게 됩니다. 아지노모토사가 평양 대동문 근처에 직영 냉면집을 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동치미를 대신해줄 감칠맛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화학조미료와 얼음이 여름 냉면을 대중화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우시다고 하는 분 모시고 이리 들어오시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여간 이나저나 이 얼음이 없었다는 냉면의 존재는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겨울 냉면이 여름 냉면이 되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수 요소죠.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윤정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고 이렇게 큰 얼음을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얼음을 떠서 마차로 실어다가 네. 우물 다 묻어놓죠. 네. 묻어놓고 이제 한여름 나갈 때마다 빼서 펴고 그랬죠. 무대옥도 내고 오장동 평냉면집도 내고. 네. 그래서 5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에서 채빙한 얼음을 냉면 가게에서 사용했다는데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경부터 민간업자가 한강 얼음을 팔기 시작합니다. 대략 1910년대에는 얼음이 상당히 보급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917년의) 요리책을 보면 육수를 쓰는 여름 냉면과 동치미 국물을 쓰는 겨울 냉면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분들이 많이 정착한 경기 북부 지역에는 여름 냉면에도 동치미가 국물의 주 재료입니다. 너무 잘하냐? 좀 여기 일대 사장님이 평양에서 오셔서 냉면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한 30년 전에 여기 일을 왔어요. 오다가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던 그대로 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고추. 삭힌 고추를 쓰고 소금으로만 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똥기미는 이거는 이제 평양식으로 이제 하얗게 고춧가루 전혀 안 넣고 이제 육수에 쓸 거니까 이제 말갛게. 아니 이제 끝날 때. 여름에는 4, 5일, 겨울에는 한 달 정도 제맛이 날 때까지 발효시켜서 사용하는데요. 언제나 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소고기 양지 부위로 맑게 육수를 만들어 동치미 국물과 섞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동치미를 80% 정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잘 배합이 되라고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소고기보다 동지미를 주로 하거든요. 동지미를 많이 넣어야 담백하고 발효된 음식이라서 속도 편해지고 개운하고. 동치미 국물과 소고기 육수가 섞인 전형적인 평양냉면. 확실히 맛이 다를 것 같네요. 어딜 가시나 했더니 김치독이 거기 숨겨져 있군요. 우리만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일품이에요. 통무김치가 진짜 일품. 젓갈과 완전 평양식.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는 것이 평양식 김장김치의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김치예요. 익으면 동치미 국물처럼 맑고 쨍한 국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국물로 김치말이를 만듭니다. 올해 김치말이 국물을 해서 국물에 따라서 어떻게 냉면을 드시고 나서 거기다 밥을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맛있다고 개운하시다고 그렇게 드셨어요. 냉면 면과 밥을 같이 넣어서 김치 국물에 말아 먹는 평양도 향토 음식입니다. 별미 냉면쯤 되겠네요. 이북 분들은 냉면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이북에서 이제 뭐 산뜻하게 그냥 게살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이제 드시는 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냉면을 드시기 전에 곁들여서 드시는 음식이에요. 게자란 말은 겨자의 편도 사투리인데요. 이북에서는 주로 겨자로 매운맛을 냅니다. 아무래도 고추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기후 탓이겠지요. 동치미 국물을 넣는 평양식 냉면과 고기 국물만 쓰는 냉면은 같은 듯 다른 냉면입니다. 이촌바위 혹하여 들어가서 냉면을 시켰네. 한참이나 맛있게 잘 먹다가 재채기 나왔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 좋다. 동치미든 육수든 시원한 국물은 냉면의 생명이죠. 하지만 이 국물에 밥을 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맛이 있을까요? 사실 구한말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당시로서는 진귀했던 냉면의 길고 긴 면발이었습니다. 평양냉면, 그 면발의 비밀을 쫓아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평양냉면의 면발은 이 메밀이 주 재료입니다. 강원도와 평안도는 산간지역으로 쌀 대신 메밀, 옥수수, 감자 등이 주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이 안 되니 다른 요리법을 궁리해냈겠죠.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이게 팝콘인가요? 이 옥수수가 들고 보면은 쥐이빨이처럼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쥐이빨이. 옥수수 중에서도 쥐이빨 강냉이만 튀겨진답니다. 간식으론 좋지만 끼니는 안 됩니다. 끼니를 위한 옥수수는 말려서 알갱이를 분리합니다.
그 쌀 맹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해먹고 쌀기는 또 쌀기는 갈고는 이제 국수 해먹고 누르찌개 넣고 이래 국수 해먹고 그랬어요. 옥수수 알갱이를 맷돌에 돌려 질긴 껍질을 벗기면 속살만 남는데 이 강냉이 쌀로는 감자를 넣고 밥을 해 먹습니다. 나머지 반 이상은 가루가 돼버리는데 옥수수는 메밀처럼 글루텐이 없어 국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느릅재기라는 것을 갈아 넣으면 면이 만들어진답니다. 느릅재기의 끈적한 전분 때문인데요. 이 가루가 혀에가 붙으니까요. 아주 미끈미끈한 게 뭐 덕걱 붙었어요. 옥수수로는 무기나 다름없는 올챙이 국수밖에 못 만들다가 길쭉길쭉 뽑히는 이 옥수수 면발을 보니 참 좋더랍니다. 누룩지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 누룩찌개요? 이거 하는 거 이북 사람들한테. 나도 피안도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했지요. 여기 그전 피안도서 살다 나온 사람 우리 집에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아, 이 평양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면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군요. 네, 이게 바로 느릅나무라는데요. 이걸요, 이게 살이 나오도록 벗겨 놓으면 여기서 진이 줄줄 내려가요. 아주 걱정만 되니까 죽지 않아요. 미끈미끈한 아주 진이. 느릅나무 뿌리가 바로 느릅재기입니다. 어렸을 적이라 잘 모르지만 평안도 사람들이 일제 때 피난을 나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북 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 옥수수 가루에다가 느릅나무 뿌리를 파가지고 바싹 말려가지고 이 섞어서 국수 해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해 먹었어요. 소 군들레. 소 군들레밖에 안 했어요. 이거를 이제 싹 이렇게 뺏겨 가지고는 이거를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이쁘다하게 이렇게 딱 휘어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여자 고삐를 매 가지고 이 좌로 당기면 좌로 가고 우로 당기면 우로 가고 이렇게 끼워 가지고 속 끼우를. 평안도 사람들이 가르쳐준 느릅재기는 혁신적인 제면 기술입니다. 메밀도 느릅재기를 섞으면 면이 끊기지 않고 길게 잘 뽑힌답니다. 겨울에는 이게 해먹을 때 이게 뭐 동치미에다가 이래 맞은 말은 먹는데 이 겨울엔 좀 춥고 이래 모여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추름하자 이래가지고 더러 추름도 하고. 사람은 뭐 거의 다 주식을 많이 써. 그거 내놔야죠. 메밀과 옥수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면이 만들어지니 틈만 나면 국수를 먹었답니다. 평안도 사람들의 이런 앞선 제면 기술은 평양우와 더불어 평양냉면 신화를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살이 고춧가루 없이 맑게 만든 열무 물김치에 면을 말아 먹습니다. 밑에 물을 묻는 게 아니네. 혀를 쭉쭉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면발에 어느 누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북쪽은 일제가 벌이는 여러 전쟁의 격전지가 되곤 합니다. 그 등살에 고향을 떠난 이북 사람들 중 다수는
개항으로 북적이던 인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차이나 스트리트. 그렇게 옛 모습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하여간 인천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냉면으로 유명했다는 그 전설을 따라 오늘 냉면 취재를 온 겁니다. 저 텍사스 내리셔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 고향인 건 아시죠? 아이, 그럼요. 저희 초등학교의 대선배님이신 것도 알고요. 그래요. 인천의 냉면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서울까지 배달하는 모습들이 아주 장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써놓으셨더라고요. 글쎄, 나도 네. 이 신문에 났던가 무슨 기사 네. 이렇게 한 2m 되는 예. 그 나무 모판. 예, 모판. 그리고 이쪽에는 저 큰 주전자에다가 그게 육수 그렇죠. 모양이야. 육수물. 예. 그거 쥐고 이 핸들은 안 잡아요.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중심 잡고선 그냥 달려오는 모습에 그게 기사 안에 있었는지 하여간 사진에서 내본 건 틀림없어요. 일제 강점기 서울까지 갈 정도로 유명했다는 인천 냉면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시 인천에는 평양관, 사정옥, 인천관 등 10여 개의 냉면집이 있었다는데요. 평안도, 진남포항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냉면의 주 소비자였습니다. 이북 분들이 대거 인천에 내려오세요. 그 내려오면서 당신들의 어떤 그 식생활, 먹을 거리들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러한 향수들을 그 어떤 유전적으로 그 당기는 음식들, 이 음식들에 대한 어떤 외적 표현이 바로 냉면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된 거죠. 이북 출신인 함원봉 씨는 나이 든 손님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냉면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는데요. 인천에서도 이북 분이 와서 냉면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인천 분들이 이북 분들이 와가지고 억척스럽게 이제 냉면을 이제 그냥 고생하면서 팔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이 유행된 것 같아요. 당시 인천 냉면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북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평양냉면처럼 육수 맛이 진했고 수육도 듬뿍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값싸게 뼈를 구할 수 있고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 도축장이 인천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의 그 가장 큰 영향이고. 전쟁, 분단, 우리 민족에게 큰 생채기를 남긴 이 역사는 냉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휴전 이후 속초에는 함경도 실향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고향 근처에 모인 것이죠. 팔순을 넘긴 또래들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분들이 드시는 냉면은 평양냉면과는 전혀 다르지요. 함흥냉면은 메밀이 아닌 전분으로 만들어 미연이 질기고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쪽 끝은 장사에 내려가고 한쪽 끝은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 길려가지고. 그래서 저 먹는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 그러지. 숨어서 죽을 뻔했다 그러지. 이분들은 언제부터 이런 함흥냉면을 먹었던 걸까요? 가닥구리인데 그 감자 갈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 가닥구리인데 그게 이북이는 함흥에는 그밖에 없어. 딴 건 하고는 이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농막국수내라고 말도 안 하고 그저 국수 한 그릇 주시오면 거기 나오면 그 냉면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말하는 냉면이다 이거지. 우미를 가자미, 노란 가자미 해냉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국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고 있는데. 함흥 분들은 평양과 달리 감자 전분으로 만든 농마국수를 먹었다는데요. 전분이 필요했던 일제는 함경도 고원지대에 감자를 재배하게 하고 전분 공장을 세웁니다. 이때 발명된 제면기는 돌덩이 같은 전분으로도 면을 뽑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전분으로 뽑은 농마국수는 아무런 맛도 향도 없어 바닷가 쪽에서는 회무침을 얹어 먹었는데 이것이 농마회국수입니다. 함흥냉면을 냉면이라 하기에는 애매해요. 원래 냉면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은 메밀국수에 찬 국물이 더해진 음식을 두고 냉면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막국수하고 같은 계열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농마회국수가 남한에 와서 함흥냉면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요. 밀가루 국수와는 면발이 다르기 때문에 냉면이란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닐까요? 2대째 함흥냉면을 만들고 있는 이문규 사장이 오랜만에 참가자미를 사네요. 요즘은 너무 비싸져 구경하기 힘듭니다. 60년 전 아버지 때만 해도 참가자미가 아주 흔해 참가자미 회무침을 얹은 냉면을 배달하셨다는데요. 요런 합판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냉면을 넣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배달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냉면집에 불이 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배우게 된 냉면입니다. 이건 따로 별도로 준비한 건데 저 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옛날엔 다 가재미로 했어요. 가재미로 하다가 가재미가 이제 안 나고 귀하니까 뭐 상어도 하고 주치고기 있죠. 주치고기 그걸로도 하고 그걸로 하다 또 그 주치고기가 안 나가지고 이제 명태회로 바뀐 거예요. 식초를 넣으면 이제 비린내도 작고 육질도 탱탱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잠길 정도로 철부지로 편하게 지냈던 20살까지가 꿈만 같았다면 식당 일은 하루하루 매서운 날들이었습니다. 이 반죽통은 아버지가 남기신 하나뿐인 유품입니다. 요즘은 고구마 전분을 쓰지만 오늘은 감자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1951년 아버지가 처음에 만드셨다던 냉면 그대로 만들어 볼 셈입니다. 농마국수는 얇고 투명한 색이 나야 진짜라고 하셨더랬죠. 요즘 얼음물에 아버님이 빡빡 씻어갖고 탱글탱글하게 해서 내보내라고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불이 나게 씻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함경도 사람들을 닮았다는 질기디 질긴 농마회국수.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냉면은 어떤 냉면일까요? 100년 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그 평양냉면일까요? 시간에 따라 만물이 변하듯 냉면 또한 변한다는 것이 60년 냉면 장인 김태원 씨의 생각입니다. 김태원 씨의 육수 또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꽁을 썼지만 지금 꽁이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닭을 사용하고 있어요. 삼겹살, 소고기 여러 부위, 잡뼈, 장닭을 섞어 육수를 만듭니다. 면이 흔하디 흔해진 요즘 아무래도 냉면은 육수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노폐물을 잘 걷어야 냉면 육수가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워도 여기서 땀 흘리면서 이 노폐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끓였다가 따라내고 다시 또 물을 부어 끓이기를 3차례 이상 반복합니다. 고기에서 최대의 맛을 뽑기 위해서죠. 동치미가 빠지고 화학 조미료가 줄고 손님들의 입맛이 바뀌는 상황을 따라잡으려면 육수는 계속 더 진화돼야 한답니다. 여기 우레옥 이쪽에 가면 있거든?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먹으면 되니까. 최근에 이쪽으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평양냉면이 유행입니다. 맞은 거를 골랐어요. 네. 되게 특이한 부위도 많아. 대긴갈비, 혀밑부위. 음식을 앞에 두고 젓가락보다 카메라를 먼저 집어드는 세대지요. 먹어봐. 맛있달까요? 와. 나 어제 점심 먹고 많이 먹지 않았어. 조금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과연 평양냉면은 어떤 맛일까요? 아니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투박하고 소박하고 그냥 할머니가 그냥 툭 하고 던져주신 냉면 맛 그런 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슴슴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이 없는 맛인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자고 일하면 생각나는 그런 맛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긴 면발처럼 격동의 세월을 넘어온 평양냉면. 아무쪼록 젊은 그대들이 이 한 그릇에 담긴 사연까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촌 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우명을 하는데 맛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얼핏 한 목소리 같지만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 음색이 들려오는 게 합창의 매력이죠. 평양냉면, 이게 보기에는 단순한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기 우리의 사연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대화, 식민지, 전쟁, 분단,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우리 근현대사가 평양냉면 한 그릇에 오롯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양냉면에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는 그 맛은 바로 100년의 시간이 만든 맛이 아니었을까가 생각됩니다.